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해서 다시 3차 방정식을 생각해보는 이런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이것도 하려 그러면 되게 한숨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정리해 둘 게 있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를 좀 이참에 정리해 두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실제 유도는 어디서 되냐면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유도되는 원인을 좀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곱셈 공식 중에 사망의 전개 공식은 여러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전개식에서. 바로 뭐냐면은 자,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를 전개하는 거 여러분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차 방식 근의 근각의 따로 외우고 또 곱셈 공식 따로 외우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전혀 다르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됐었냐면 x의 3승에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a, b, b, c, c, a, x가 됐었고 마지막이 a, b, c 이렇게 곱셈 공식을 외웠죠. 추정하는 방법도 되게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전개하면 되고요. 전개해서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3차 항은 x끼리 곱하면 되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 x의 제곱항은 그죠? 여기서 x 한번, 여기서 x 한번, 그 다음 c 이렇게 골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 한번, 여기서 x 한번, b 골라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x 한번, 여기서 x 한번, a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1차는 얘 x 하나 고르고 나면 나머지 상수항 골라야겠죠? 그 다음에 얘 x 고르고 나면 나머지 상수항, 얘 x 고르고 나면 나머지 상수항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하면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기회 될 때 전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개는 어떻게 하냐면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먼저 두 개를 전개하고서 하나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먼저 전개해서 여러분이 x의 제곱 a 플러스 bx 곱하기 ab를 하잖아요. 그죠?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x 곱하기 c만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방정식은 뭐냐면 여기가 a 대신에 요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게 바뀌는가 보면 x 플러스 a 대신에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b 대신에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플러스 c 대신에 x 마이너스 감마를 넣고 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방정식인데 얘 전개할 때 얘랑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요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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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니까 요게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똑같은 거야. 이거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요거 부호가 그대로 여기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x의 3승이고요.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 요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이거 둘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대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x가 되고요. 그 다음 상수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한 게 ABC였으니까.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익혀두고 해두시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 이걸 활용해서 세근의 합,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하고 요런 값들을 요 방정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근의 합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 함계수의 부호 반대가 되는 거죠. 요게 2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씩 곱한 거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의 값은 여러분이 잘 아는 1차 함계수 그대로 마이너스 4입니다. 요거였죠. 마이너스 4 바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입니다. 세근의 곱인데 여러분이 이제 곱하면 그죠?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어디냐?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상수항에는 세근의 곱에 마이너스 붙인 것 같아요. 예, 세근의 곱에 마이너스 붙인 게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세근의 곱은 6입니다. 요거까지 여기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적은 필요 없고요. 새로운 3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일단 3차 함계수가 중요한데 3차 함계수는 1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겠고요. 그럼 x의 3승 시작하면 되겠고
그럼 제일 처음 구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세근의 합입니다. 첫 번째 구해야 될 거 세근의 합이죠. 즉 2차 함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죠. 여러분이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에 감마 플러스 1을 구하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게 요거는 알파 베타 감마로 만들어 놓고 더하기 3과 같으니까 바로 계산해 주면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바로 없앨 수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은 세근의 합이 5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여야 돼. 이런 건 다 틀린 거죠. 마이너스 5여만 맞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결됐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근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뭘 곱해? 서로 두 개씩 곱해야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에 감마 플러스 1,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에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걸 써야 됩니다. 여러분 곱셈 공식을 잘 쓰면 되겠는데 이거는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것도 이제 알파 감마에 알파 플러스 감마 더하기 1, 그 다음 뒤에 거는 베타 감마에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해쳐 모여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감마, 베타 더하기 감마입니다. 각각 두 개씩 존재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이 총 몇 개? 3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바로 보이실 거고요. 그럼 뭡니까? 묶어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2개, 베타 2개, 감마 2개니까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상수항은 1이 3개니까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두 근씩 곱한 거죠. 그럼 여러분 1차 함계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2죠. 2 곱하기 2는 4, 그 다음 뒤에 상수항 남았기 때문에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워진 거에서요, 지금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1차 함계수는 3이 나와야 됩니다. 또 없어지는 게 있죠. 뭐 없어져요. 3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답이 그냥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러나 상수항까지 확인해 보겠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상수항을 못 풀었다 그래서 답을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좀 단계가 아직 높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좀 보기가 더 어려워지면 상수항까지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단답형이면 더 까다로울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상수항 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좀 요령이랄까요?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항을 구하려면은 뭐 구해야 되냐면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곱해서 써야 되는데요. 이게 전개하려면 장난이 아니죠. 물론 전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개 못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처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여기 요 부분 응용하면 됩니다. 이게 알파 베타 감마고 여기가 다 뭐면 돼? 1이면 돼. 그럼 1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 하면 나와요. 그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그렇게 안 구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답형에 쓰면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저걸 써보겠습니다. 저기 나온 대로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요 이걸 인수분해하면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였다는 얘기였거든요. 물론 이게 는 0이긴 하겠지만. 그럼 여러분이 실제 이거를 전개시켜서 막 이렇게 계산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것들은 그나마 할 만한데 이거 너무 많죠. 물론 그것도 이걸 활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왜? 이것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일종의 항등식이에요. 물론 는 0이 있긴 하지만 이걸 3차함계수 1이고요. 근도 알면 이 둘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라서 x의 뭘로도 성립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를 보고서 얘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넣으면 되겠어?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그죠? 물론 완전 똑같진 않지만
마이너스 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전개하는 것보다 이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x에 뭘 넣어본다? 이게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요게 전부 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구한 거에서 우리가 계산만 좀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 뭐 넣어본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빼고 생각하면은, 그죠? 마이너스 결론이 마이너스죠. 그럼 1 플러스 알파고 1 플러스 베타고 1 플러스 감마 값을 그냥 구하게 됩니다. 이 식에 뭐 대입한 거랑 같아?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그럼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4 빼기 6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마이너스 9죠. 더하기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산할 게 있습니까? 요 값은 뭐랑 똑같은 거야? 5랑 똑같은 거죠. 그냥 바로 5라고 계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할 때 당황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보면 또 상수항이 뭐예요? 어차피 이거 곱한 거에 뭐 해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어차피 또 마이너스 옵니다. 정답이 2번이 정확히 맞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요런 거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x에다가 다른 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런 문제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게 단답형으로서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로 한다든가 근을 바꿔서 이런 걸 유도하는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그걸 나오면 이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최대한 간단한 식으로 정리해서 푸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는 고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필요한 요소는 뭐냐? 앞에서 배웠던 식의 전개나 인수분해 이런 곱셈 공식 같은 거를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한 큰 관건이 됩니다. 아시겠죠?